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어서 오늘은 대체 휴일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분처럼 오늘 출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쉬고 계신 분들은 푹 쉬시고 체력 다시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일하신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지금 5시니까 마무리도 이제 잘 하시고 그리고 퇴근 후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또 쉬었죠. 제가 어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인과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후 한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쉬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고 조금 일찍 오면은 저녁에 늦게라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술도 한잔하고 또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녹음할 그런 정신도 없었습니다. 사실 술 한잔하고 만취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녹음할 정신도 아니었습니다. 네, 최대한 쉬는 날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를 안아줄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저도 읽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는데 조금 한 번에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 책은 아마 어린 왕자로 할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자기 속에서 자유 찾기. 세상을 값지게 사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며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에게 원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각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개인이 행복해야 사회도 본연의 안정된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갖고 싶듯이 나 또한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 그것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다.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멋진 배우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최고의 성취욕을 만끽하는 것도, 무병무탈하게 나이 들어 장수하는 것도 모두 행복에 속하는 일이다.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기에 보다 우선순위의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삶의 고통에 찌들어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외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그래도 불행하다면 내면의 덕성을 채우지 못한 결과이다.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사회나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한 부분도 시기를 잘못 택해 기회를 놓친 일도 많지만 어떻게 하든 자기를 보존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현재가 행복하게 다가올 시간도 더 풍족해지고 삶의 목표에도 쉬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나 욕심도 현재와 적절하게 조응할 수 있도록 평온과 심리적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언젠가 얻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도 행복에 일조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다. 그 불편함은 대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온다. 그 우려 또한 현실의 자양분으로서 긴장을 유지해주는 요소이다. 현재의 불편함은 자기와 조우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개인이 지향하는 바와 관점이 서로 다르고 시대의 방향과 나의 성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현실의 삶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격과 성향의 다름 때문에 나타난다. 사물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두 번째는 지식과 경험의 차이이다. 아무리 애써도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격차로 인해서 둘 사이에서 공감이 형성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세 번째는 종교와 문화의 간극이다. 서로 다른 세계의 말만 하게 될 뿐이므로 나를 기준 삼지 말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이익의 충돌이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의 설득은 서로의 목적은 같을지라도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경우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교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지나고 나면 불편함만 더해진다. 공감을 이루기 위해 말을 맞추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드러나게 되고 엉뚱한 불만이 자리 잡는다. 편하지 않은 양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로의 중심이 지켜졌을 때 편안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인간이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함은 바로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대화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감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의 인간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친밀함을 느낀다.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 삶을 즐기기를 원하지만 공감 없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기에 불화를 겪게 된다. 게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도 없다. 봉사와 내어줌이 교감을 생략한 동정이나 우월감 혹은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면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행복은 결국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확하게는 욕구 불안의 달성 상태가 행복이다. 우리는 그 달성 뒤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게 된다. 달성이란 하나의 감정적 완성이기 때문에 긴장이 사라지면 의지도 사라지고 그러면 희열도 사라진다. 새로 정립된 목표는 보다 상위 차원의 분야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얻음으로써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의 불편함이 나를 가로막는 느낌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성되고 삶의 의욕도 반감된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삶의 대부분을 채운다. 그렇다고 마음에 남게 되는 불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짐처럼 불편함을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걱정과 근심이 세상살이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은 먹고 사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랑이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하고 나면 개인은 그 속에 구속되고 자유가 들어설 틈은 없다. 자유는 일시적으로 다가오고 삶 자체는 늘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해야 할 때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 속에서의 자유찾기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 의미로 버티는 과정이지만 드문드문이라도 자유가 있어야 그 의미조차도 퇴색되지 않는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유가 새어나오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다.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용기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공명으로 찾아온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야 큰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행복들은 개별적이다. 일상은 행복한 부분과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뒤섞여 있다.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심지어 희열과 공포가 한 곳에 뭉쳐져 있기도 하다. 또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피해가기보다는 극복하고 즐김으로써 긴장을 삶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긴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의 행복을 유예시키는 전략도 구사한다. 모든 크고 작은 조건들과 상황에서 행복을 완성시킬 수는 없고 행복으로 가는 진행형의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예정된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정점의 행복보다 작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행복한 감정이란 행복에 도달된 상태의 감정이라기보다 행복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주도한다.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나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의연한 마음, 혹은 아예 불가능한 것을 홀가분하게 정리하는 자세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는 행복하려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행복을 느끼기는커녕 공허와 불안이 느껴진다고 실토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재를 즐기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미래의 여러 걱정들이 현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생의 불편함은 너무 많은 조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의 불편함은 사회의 평균들과 타인들의 시각, 현재 상대방과의 불협화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감에 대한 압박은 매우 불편한 것이며 그 공감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이 불안을 만든다.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의 표정도 답습하게 되지만 결국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표정이 자리 잡게 된다. 무심코 따라한 표정들이 세월의 때를 입고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착되는 것은 자기 표정을 스스로 가꾸려는 노력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삶의 치열한 생존 능력을 조금 느슨하게 하기를 권한다. 자기를 끝까지 밀어붙여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와 자신을 마지막까지 휘몰아쳐서 현실적 결과를 얻어내는 문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현실의 어떤 정점에는 함정도 도사리고 있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실도 경험한다. 욕망의 충족은 이곳에서 모험이 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아의 확충은 쉽지 않다. 자기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아의 결핍으로 이어져 궁극의 행복과는 더 멀어진다.
자기를 망가뜨리고 품위를 손상시키며 거짓말로 모면하는 현실이 가져올 불안과 자기 모멸감은 인생의 상처다.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성공적인 도달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행복은 자기 자신과 이루는 내면의 진정한 공명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는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한 방어 기제는 자기의 진솔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적어도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평온함은 스스로와 공명하는 지점들을 자주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심이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행복을 규정짓거나 조건 충족이 되었으므로 나는 행복한 것이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의 여울은 각종 칸막이로 가득 차 있다. 스스로와의 공명을 거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수없이 많은 말들로 진심을 이야기하려 하고 나의 마음도 너와 같다고 호소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한숨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굳이 공감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덜 공감하더라도 스스로와의 대화를 거친 진솔함이 훨씬 행복에 근접해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려는 태도가 일상의 행복을 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관점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경멸하는 방법으로는 미움이나 화가 생성될 여지가 존재한다. 충분히 공감하고 타인의 불편함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동시대인으로서의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든 순간들도 많으므로 그럴 때는 마음을 열고 현재의 상황을 수긍해야 한다. 물론 이기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거리두기나 회피를 위한 변명은 궁극적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소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으로 공동선에 대한 자각 속에 그릇된 부분에 대한 수긍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의 화해가 추도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기이고 자유이며 자기 치유의 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 인생은 믿는 바대로 움직인다.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 살아남은 자들이 추구하는 세계의 역사는 강자의 입김을 토대로 구축되기에 진실은 야사에 묻히고 억울한 자들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한다. 한편으로 개개인의 역사는 열등감의 역사이다. 개인의 역사는 이익 추구의 역사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질투가 개인의 역사를 구성해왔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자들도 자신이 갖지 못한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자유의 한 조각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나의 자유이며 내 안의 자유이기에 고립된 감정들을 확인하고 노출시킴으로써 자기를 왜곡된 세계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일생 동안 노동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달픈 현재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명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변환점이다. 개인 역사에서는 심리적 전환점이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열등감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동기부여 요인이기도 하다. 모자란 것을 채우려는 욕구는 강렬한 것이기에 이러한 열등감이 발전하여 꿈과 희망으로 변환된다. 인간은 꿈을 발판으로 꿈을 만든다. 열등감이 강하다면 그 열등감은 언젠가는 꿈이 된다. 그리고 꿈으로 이룰 수 없는 나머지 열등감이 남겨진 나의 시간을 장악한다. 이러한 과정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반복되며 욕구에 대한 갈망이 나를 구성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융화시키고 남은 꿈들로 취미를 삼아서 행복한 날들을 구성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목리를 부리다 보면 노년의 시간조차 얼룩진다. 그렇게 중요한 꿈이라면 왜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을까? 바로 욕심이 계속해서 다음의 욕심을 부린 탓이다. 성공의 부작용인 것이다. 열등감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은 불필요한 고립감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자유로 채우라는 이야기이다. 생애의 특정한 과정 속에서 우월의식이 자기를 버티는 힘이 되고 미래를 여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또한 인정욕구가 힘든 현실 속에서 나를 더 강하게 몰아쳐 나다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을 버티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에는 책임감이나 성취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의도도 존재한다. 생애의 특정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겨내어 왔고 나를 체근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버텨낼 것이다. 그러나 우월감은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행복을 경유할 수 없는 감정은 일시적 충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나를 구속하고 있던 다양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정신의 균형뿐만 아니라 생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종교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에 나의 견해는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의 자유는 현실을 떠나 관념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얻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통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유롭기 위해서 떠도는 삶에서의 투쟁은 없겠는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이고 자기를 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시적인 자유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는 공감이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의 이해는 아닌가?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이해와 공감에 대한 집착도 다시 구속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면 자유는 깨지고 균형은 흔들리는 것이다. 우월감과 자존감은 별개의 것이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득할 때 소용되는 자존감은 타인을 설득하려고 할 때의 우월감보다 순수한 것이며 자유의 범위 안에서 용솟음치는 자기 탄력이다.
인생은 뜻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고 믿는 바대로 움직인다. 억지로 쫓아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며 굳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그럴 때 가끔 우연을 떠올리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밀한 상념들과 나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생에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봤자 삶에 등짐만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무수한 신호들을 받지만 어떤 것은 그냥 무시하고 엉뚱한 신호를 받아서 엑셀을 밟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삶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의 억척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래는 극복의 대상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상이기에 조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현재의 자유 또한 놓치게 된다. 오늘의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 미래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과거를 담보 삼아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 순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순화시키고 순화된 의식을 통해 무의식을 보강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깨우침을 얻더라도 본래의 내면의 잠재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정갈한 언어와 정화된 의식으로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그건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본질적인 나는 선도 악도 아니므로 자신과 싸우는 시간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긍정함으로써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사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은 미래의 겁박으로부터,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본능이 요구하는 참된 삶의 구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걱정이 삶의 환희를 구성하는 시간들은 보지 못했다. 인간의 본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 모든 개체들은 저마다의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사명과 역할은 자기 자신이 창출하고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부단히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빈약성에 실망하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도 인간의 실존 상황이다. 욕구했지만 이루어지 못했던 일들도 많고 추구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목표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가급적 행복하게 살아내야 한다. 좌절과 실망이 있을지언정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조금씩 쉬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욕동과 의지보다 더 고귀한 내가 나에게 내미는 권리로부터 비롯된다. 자유를 경유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고 미래 또한 점차적으로 밝아질 것이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던 일을 찾아서 개별적인 자유 규칙을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특별한 날에 본인만을 위한 성대한 만찬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굴절된 주변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며 삶의 중압감으로부터 나를 보존하고 오염되지 않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자주 가짐으로써 자유가 활성화되는 경험들을 만끽하기를 권한다. 또한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밖에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게 그리움과 설렘이 충만한 좋은 여행지를
항상 물색해두라는 조언도 해주고 싶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 파울. 인생은 탐험이다. 신라 48대 경문왕이 귀가 크게 자라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복이 흉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복두장을 불러 큰 귀를 덮는 두건을 만들게 했는데 귀가 커질수록 두건도 커지게 되었다. 그 비밀이 병이 되어 복두장은 죽을 때가 이르러서야 대나무밭에 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는 후련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부터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백성들이 들을까 염려하여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는 산수유를 심었다. 산수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다시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는 소리가 바람이 불면 일어났다. 화가 난 임금님은 고심 끝에 산수유를 베어내고서 아름다운 꽃들과 귀한 나무들로 정원을 꾸며 놓았다. 꽃들은 임금님 귀에 대한 사실을 떠버리면 자기들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입을 다문 탓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성품은 견고한 듯 하면서도 작은 자극에도 쉬이 흔들리고는 이내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나약함을 지녔다. 이 또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군자로 살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과 감정 변화 때문에 갈등과 고뇌가 뒤따른다. 부침이 많고 삶의 양태가 복잡다단한 현대인들에게는 그 정도도 계속해서 커져간다. 자기 내면의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적인 경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고쳐쓴 우화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임금님일까? 복두장일까? 대나무나 산수유일까? 아니면 정원의 꽃들일까? 인간은 그것들의 조합으로 살아가지만 가장 많은 변용의 모습은 소리로 존재한다. 인간은 이 모든 마음들의 소리를 통해 존재한다. 임금님의 도덕률과 복두장의 변덕과 대나무의 수다와 산수유의 관습과 꽃들의 침묵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개인은 특정한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능력과 인성을 통해서 자기를 창출하고 인생을 버텨낸다. 세상과의 투쟁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보다 단단한 갑옷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자기 안전과 더불어 경직성도 경험한다.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격이라고 불리는 체게바라 또한 개인적 슬픔과 고뇌는 따로 존재했을 것이다. 게다가 의도는 순수할지라도 방향이 마음먹은 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황금이었으면 좋았을 크기의 큰 돌멩이들을 굵은 어레미로 걸러내고 잔모래 속에서 좁쌀만한 사금을 찾아내는 것이 인생일지 모른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의 주체적 자아도 정립하고 관계 속에서 따뜻함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외로움을 희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도 경험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고독과 불안 해소에 대한 욕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치열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강박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해 왜소함과 조급증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적당히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서히 나의 능력이 소진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가족들은 내게서 멀어져 가고 나는 외롭게 세계와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인생의 이막이란 자기의 삶을 추도하라는 시대의 조언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기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 마음 공부나 자기 찾기라는 것도 치유의 일종이다. 자기 삶의 연장선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형식의 위로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라붙는데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자유를 논하면서 특히 말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는 말로부터 소리로부터 언어로부터 배태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다.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을 구속한다. 경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내는 소리는 여행자의 소리다. 인간의 목적지가 자유라면 인생은 탐험일 것이다. 세계의 변화가 실제 내 삶의 변화로 다가오는 시간이 즉시적이다 보니 개인이 느끼는 당혹감도 매우 크다. 혼자서 투덜댐을 멈추고 자기를 위한 즐거운 자유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향하는 고마움도 새롭게 와닿을 것이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은 삶다웠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사랑에 대하여 서운해하지 않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도 생성된다. 세상에 무결점 사랑은 없는 것이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열림이다. 인생은 믿고 싶은 것들을 믿음으로써 지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념이 무지개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의미는 수단일 뿐 진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를 버티게 하는 힘은 자기 애인데 오만함과 나약함은 늘 경계해야 한다.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혹은 특출할지라도 현실의 기회와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다. 담대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와의 소통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인생이 여행인지 유배인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언어. 가혹하고 부정적 뜻이 함축된 증상의 말들을 피하라. 언어란 사고의 토대이고 사고는 감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을 선택하면 상황에 따른 상대방의 반작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제이 리버만. 네, 이렇게 홍시율 작가님의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피터는 다음 책도 담담하게 항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